2023년 9월 25일 우리공화당 연석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앞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정면에 있는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순국선열, 호국영령, 진실과 정의 투쟁 가운데 유명을 달리하신 애국동지 여러분께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9월 25일 우리 공화당 최고위원, 시도당 위원장, 중앙당직자 연석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이 결국 이재명 대표의 이 방탄이 이제 마지막 길을 가고 있습니다. 민당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 특권이 사라지는 그러한 광경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변화를 할 수밖에 없는 시대 역행적 행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8가지, 9가지가 나타나고 또 그 사법 리스크에 더해서 부패한 모습들, 또 내로남불의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정쟁의 중심에 또 국민의힘의 무능한 모습들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양당 정치의 폐해가 그 끝을 모르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양당 정치의 폐해를 얘기했고, 양당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은 대한민국 정치는 영원히 기억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는 그동안 보아왔고 또 우리는 실천해 왔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되느냐 기각이 되느냐, 혹은 정청래 최고같이 구속되더라도 옥중공천을 한다, 그렇지 않으면은 뭐 비대위를 간다, 다시 전당대회를 해서 대표를 뽑는다, 다 민주당 내의 문제인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정계 개편의 신호탄이 쏘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계 개편이 된다 하더라도 또 양당 정치에 매몰되어 있는 국민들의 그러한 정치 환경을 가지고는 똑같은 22대 국회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 공화당은 6년 7년 동안 이 잘못된 정치의 관행, 또 국회의원들의 특권 내려놓기, 또 정치개혁을 통해서 정당개혁, 또 국회개혁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개혁, 새로운 정치의 모습들을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뭐 이런저런 뭐 일들도 있었지만은 우리 공화당이 가는 길이 옳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우리 공화당의 옳은 모습에 대해서 깨달아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도 가집니다. 제가 이번에 대구의 지역구 큰 행사들 때문에, 그 뭐 1년에 있는 가장 큰 행사고 또 그런 행사들 때문에 대구를 다녀왔습니다만은, 많은 특히 30대, 20대 청년들의 변화된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특히 사진을 같이 찍자고 하고, 또 서명 사인을 해달라고 그러고, 이런 모습들을 목도를 많이 하고, 그런 대구의 상황들을 지금 제가 보고 왔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 지금 무당청에 있는 분들은 변화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의 정치는 사류라는 얘기가 나온 지도 벌써 4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이 폐해는 지역주의를 기반한 양당 정치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러한 양당 정치의 폐해는 어떻게 그들 스스로가 변화하지 않고 개혁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 12년 동안 혹은 정당에 오른 정당 생활을 해보고 12년 동안 국회의원 생활을 해봤지만은 그런 변화는 결국은 선거를 통해 국민들의 그러한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표심을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이번 총선이 200일이 지난 토요일이 총선 200일 남은 날입니다. 오늘부로 198일 남았습니다. 이제 국민들께 우리는 호소하고 또 국민들을 설득해야 됩니다. 양당 정치의 폐해, 또 전 세계에서 가장 후진적인 사류의 이 정치 문화, 또 이제는 자기들끼리의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서 정의와 불의를 구분 못하는 그러한 사사로운 불의의 집단화 되어버린 정치, 정당, 그러한 모습들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국민들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공화당이 그동안 얘기했던 많은 부분들이 옳았다는 얘기가 이미 이 양당 정치로서는 이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지는 못한다. 특히 지역에 기반한 양당 정치, 말똥만 꽂으면은 파란색, 빨간색만 꽂으면은 어느 지역에선 되고 어느 지역에선 떨어지는 그 사람의 도덕성이나 그 사람의 그 국민을 향한 애국심이나 또 그러한 마음 없이 부정부패를 하더라도 죄 없는 대통령을 탄핵하고 등 뒤에 칼을 꽂는 배신 행위를 하더라도 살아남는 그것이 야함만 잘하면 살아남는 이러한 정치 풍토는 없어져야 되고 그것이 대한민국 발전의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바꿔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번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 가결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저는 느낍니다. 우리 공화당만큼 올바름을 추구하고 국민의 편에 서서 특히 약자의 국민의 편에 서서 올바름을 추구하는 그러한 정당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명호 최고위원께서 출마를 하시고 근 5개월, 6개월 가량 지역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뛰어주시고 계십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제 28일부터 본선거가 들어가고 10월 10일까지입니다. 10월 11일 날 선거 투표일인데 많은 연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공화당 당원이나 또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고 또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 또 이명호 최고위원을 좋아하시는 많은 분들이 연휴가 껴있지만은 실질적으로 후보 선거운동에 자원봉사로서 많은 그 참여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단체 모임들을 합니다만은 항상 단체 모임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후보가 우리 공화당 이름을 걸고 나가 있는 후보가 힘들지 않게 외롭지 않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당원들이 해야 될 의무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뭐 시도당 위원장 회의 그리고 최고위원 사전 회의를 통해서 얘기했습니다만은 선거 자금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고 또 물론 뭐 당원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은 후보가 많은 돈을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최소한의 경비로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계시고 그런 입장에서는 우리 당원들이 십시일반으로 지금부터 5천 6천만 원 정도는 더 걷어들여야지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당원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알지만은 열심히 지금까지 열심히 했던 선거운동했던 이명호 최고 위원이 후보가 제대로 선거운동에 부담 없이
힘들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여러분들이 좀 강구를 해주시고, 오늘이라도 이 방송을 많은 보는 분들이 적극적인 후원에 동참해 주기를 바랍니다. 또 며칠 전, 저는 오늘 방금 보고를 받았습니다만은 이명호 후보님 또 사모님께서 교통사고를 또 당하셔서 많이 편찮아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빠른 쾌유를 빌고요. 또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당을 위해서 열심히 이 당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 그러한 이명호 후보한테 일들이 생겨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이 당원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전에 회의는 오늘이 이제 마지막 회의 같은데요. 추석 기양 활동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 주시고, 또 지금 추석에 밥상에 어떠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 오늘 제가 했던 얘기, 과연 언제까지 양당 정치에 이러한 정쟁, 국민 무시, 내로남불, 부정부패, 무능력, 이러한 양당의 정치 폭거를 언제까지 두고 볼 거냐. 이제는 새로운 우리 공화당이 6년, 7년을 국민들께서 지켜보시지 않았느냐. 우리 공화당이 깨끗하다는 거. 또 제가 오늘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제가 드린 말씀에 하나라도 제가 잘못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와 다른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 저를 지적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 아마 고발 조치 들어갈 텐데요. 우선 제가 책을 팔아서 그것을 그냥 특별당비로 그냥 다 낸 거예요. 특별당비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돈 제가 한번 뽑아봤더니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돈들을 제가 특별당비로 냈습니다. 우리 최고위원님들하고 시도당 위원장님들한테는 제가 보고를 드렸어요. 우리 당 창당하고 얼마나 많은 돈들이 당으로 들어갔는가. 근데 책 팔아놓은 돈을 뭐 빌려줬다고 차입했다는 그런 거짓말을 하는 그런 인간들은 용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법률 국장한테 뭐 두고 볼 거 없다. 오늘 바로 조치해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러한 부분들은 제가 지금까지는 많이 뭐 말로 했지만은 참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그것이 진실이냐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사실 국회에 있을 때 국회에서 후원금도 우리 부자진들 전별금을 제 개인도로 주면서 그 남은 돈 당에다 다 집어넣습니다. 그러고 총선 치러가지고 1억 5천 환급받은 거 1억 5천 한 분도 안 빼고 당에다 다 했고요. 각 후보자들 책 팔았는 돈은 물론이고요. 각 후보자들 출마하면은 우리 청년 후보자들 중심으로 500만원씩 제가 후원 다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수도 없는 많은 제 형편에서는 큰 돈을 당을 위해서 왜 제가 했느냐. 당원들이 주는 그 소중한 당비가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런 입장에서 무리할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거짓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 용서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저에 대한 엄해일 수도 있지만은 우리 당원들에 대한 모독이다. 저는 그렇게 봐서 법적 조치를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주 혹은 2주에 한번 평균 매주 한두 번씩은 마이크를 집니다. 제가 했던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 얘기 하나라도 틀린 게 있든지 하나라도 제가 거짓을 했는 게 있으면은 저를 고발하셔도 됩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그만큼 당당하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좌파들이 저를 아무리 문재인 정부 때 저 죽이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제가 재판이 지금
기소된 것만 6건, 7건, 또 뭐 경찰 조사 받는 것도 꽤 있습니다. 근데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왜냐면 당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밖에서 누구한테 속아서 뭐 지난번에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뭐 강용석이한테 당을 팔아먹으려고 몇십억에 팔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황당무계한 얘기들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불의와 맞서는 정당이고 그 정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행동하는 째째한 또 제가 했던 말을 뒤집는 그러한 정치는 아닙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무너지는 것은 가결됐다 이 차원보다는 부결 호소문을 얘기했다는 것. 방탄 단식을 하면서 부결시켜 주십시오. 그것이 가장 잘못된 겁니다.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훌륭하다고 또 위대하다는 것은 우리 공화당 자체가 운영이 우리 공화당 동지로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비록 가진 건 없지만은 특별당비를 내면서 인생을 당당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제가 그래서 젊은 분들한테 특히 이 유튜브들한테 마이크를 잡는 순간에 공인이 되는 거다. 그래서 말 한마디 한마디 조심해야 된다는 것. 또 하나는 그 어떤 누구도 우리 당원들한테 함부로 욕설을 하면 안 된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도 어떤 누구도 우리 위대한 당원들한테 욕설할 자격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대표가 임명한 지도부 혹은 선출된 지도부 당사무처 혹은 시도당 위원장 그렇게 음해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바깥에 나가보면은 정당에 정말 더러운 짓거리를 하는 정당 내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당당하게 정당의 원칙을 지켰고 부패하지 않았고 깨끗하고 또 불의에 굴종하지 않고 정의로웠고 거짓에 속지 않고 진실을 추구했는 그러한 위대한 정당이다. 이 위대한 정당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희생이 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금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안 하시지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다 알고 계신다. 단지 이제 우리 공화당이 대통령께서 저렇게 정치에 대해서 좀 멀리 계시니까 이제 우리는 공당이고 공당으로서 역할을 하시면 된다. 공당의 역할은 뭡니까? 정치를 바로 잡는 거잖아요. 부패한 정치, 오만의 정치, 기득권의 정치, 또 국민을 무시하는 내로남불의 정치를 바로 잡는 겁니다. 그러한 정치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어떠한 개혁도 한 발 나가기가 힘들다 이렇게 봅니다. 정치적인 환경 변화가 또 정치적인 지금 정계 개편의 속도가 굉장히 빨리 움직일 겁니다. 우리 공화당이 원내 진입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할 겁니다. 요즘은 사실은 제가 많은 사람들을 거의 하루에 두 건 정도 만나고 있습니다. 하루에 2건 정도.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나누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뭐 통합 얘기도 있고 연대 얘기도 있고 또 혹은 뭐 독자적인 얘기도 있고 뭐 이런저런 분들의 조언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조언들을 한번 우리 지도부하고 협의를 해서 오늘은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다 드렸어요. 사실은 앞으로 정계 개편의 구도들이 어떻게 가고 그 상황에서 우리 공화당 어떻게 대처할 건가라는 그러한 일단의 얘기들을 오늘 시도당 위원장님이나 최고위원들하고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음을 다잡으시고 우리 공화당에 가는 길이 옳고 앞으로도 그 옳은 길을 반드시 가겠다. 뭐 그런 데는 이런저런 뭐 자부다한 소리들이 들립니다. 그것은 뭐 이제 법적으로 조치를 하면 되는 거고요.
법조계 가서 보면은 이제 뭐 법들이 좀 강화돼 가지고 가짜 뉴스나 음해 이런 부분들이 좀 강화가 돼 가지고 이제는 벌금으로 그냥 되지 않는 몇 건만 누적된 채증만 하면은 그게 벌금형으로 가지 않고 실형을 받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법이 굉장히 강화됐고 가짜 뉴스나 음해에 대한 부분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법률지원단에서 법률팀에서 잘 준비를 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9월달 추석 연휴에 또 우리 공화당은 28일부터 중앙당을 천막당사로 강서구 쪽에 옮깁니다. 장소를 구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게 28일 선거일부터 시작하니까 거기서 중앙당사에 필요의원 한 사람을 빼놓고는 전부 다 강서구 선거에 투입이 됩니다. 중앙당의 실국장 직원들도 연휴를 반납하고 1일부터 추석 연휴 추석 빼고 그 다음날 빼고 1일부터 전체가 다 투입이 됩니다. 아무튼 후보가 힘들어하는 만큼 우리 당원들이 격려하고 또 후원하고 또 참여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총선이 이제 198일 남았습니다. 아무튼 총선을 하려면은 우리 당의 인재를 좀 영입을 해야 되고요. 또 조직, 홍보, 재정, 자금도 갖춰줘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 준비를 해야 될 것이 많아서 각 분야별로 좀 나누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지도부 분들은 아무튼 우리 공화당이 여러 가지 방향이 있는 것은 뭐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섣불리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에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그 길을 또 정계 개편의 상황들이 12월 1월 뭐부터 굉장히 센 폭풍이 불 겁니다. 그 기반은 지금 양당 정치가 무너지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것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올 때 국민의힘의 기존적인 정당에 아닌 다른 쪽에 있던 검찰에 있던 사람이 일단 들어오면서 양당 정치의 그 중요성이 확 떨어져 버렸는데 그 지난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경선 과정 혹은 민주당의 이재명이 그 당 대통령 후보로서 떨어지면서 다시 국회의원 당대표 또 이 방탄 단식 이런 과정 또 부패 뭐 김남국 문제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죠. 또 우리 국민들을 굉장히 분노하게 만든 50억 클럽 대장동 사건은 뭐 2년 가까이 되는데도 아직도 확실한 이재명에 대한 법적 구속 사항을 못 만드는 상황이고 대한민국 경제 안보 전 분야에 걸쳐서 20년 후퇴해버리고 그것을 복구하는데 50년 정도 가까이 걸릴 수밖에 없는 복구도 안 되는 부동산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복구도 안 됩니다. 청년의 그 계층 상승에 대한 그러한 제도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만들어 본 문재인은 아직도 큰 소리 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양당 정치가 이제는 국민들이 갈 때까지 갔다 이래 보는 거예요. 이게 민주당의 이번에 체포동의안에 대한 가결이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이제 양당 정치가 이제는 정리가 돼야 되는 시점이다. 이래 보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우리 공화당이 지금까지 내걸었던 그러한 정치 개혁, 정당 개혁, 그 다음에 국회 개혁이라는 그 개혁에 성공을 자임했던 것은 옳았다. 이렇게 봅니다. 뭐 젊은 분들의 변화가 여러분들이 있다고 저는 외부적인데 또 하나 28살 되신 청년이
우리 공화당 입당을 했는데 카이스트 공학도고 또 학사 석사를 카이스트에서 했고 고등학교 때 학생회장도 하고 지금은 서울대학교 박사과정에 있는 또 아주 젊은 분이 우리 공화당 입당을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그 청년 얘기는 뭐 여러 가지를 자기들이 보고 했는데 우리 공화당 대한애국당부터 우리 공화당을 봤는데 그렇게 그래 따지면 6년을 본 거지. 22살부터 지금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공화당이 가는 길이 옳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만간 당에 인사를 하러 올 겁니다. 아마 전 장관의 그 손자 되시는 분이기도 한데 아무튼 95년생 아무튼 지금 당의 변화가 굉장히 급속도로 우리 공화당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는 것은 양당에 대한 양당의 정쟁, 양당의 폐위에 대한 국민들이 느끼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을 보니까 당이 없어요. 우리 공화당 말고는. 그렇다고 정광훈 목사가 하는 그런 쪽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공화당이 6년 동안 걸어온 길들을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쭉 돌아보고 요즘은 쇼츠 뉴스라고 유튜브 통한 쇼츠 뉴스를 많이 본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쇼츠 뉴스 나가면 보통 20, 30만씩 막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방송 제가 나가는 게 10월, 오늘도 나갔습니다만은, 10월 4일 날, YTN, 뉴스킹 나가고요. 10월 5일 날, 김현정의 뉴스쇼, 둘 다 아침 8시에, 10월 4일도 나오고 10월 5일도 나갑니다. 그래서 이 방송의 위력이라는 게 굉장히 크다. 그래서 조만간에 또 다른 TV도 지금 이런저런 개편 과정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변화들이 이제 우리 공화당의 이미지뿐만이 아니고 많은 젊은이들이 제가 지금 대구 가서 깜짝 놀란 것이 그러한 현상들이 제가 이틀 동안에 그런 현상들을 갑자기 제가 보니까 이 변화가 대구부터 이렇게 변화가 있다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이 정치적인 방황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보수의 생각을 가진 반 국민의힘 그러한 젊은이들이 되게 많고 그 젊은이들이 우리 공화당 쪽에 지금 고개를 돌리고 있다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울산에서도 젊은 분이 출마하겠다. 상당히 그 여러 가지 올바른 젊은 뭐 학력도 좋고 이런 분이 출마하겠다고 추천도 들어와 있고 우리 공화당으로 출마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총선 전에 1년 전에 우리 공화당 이미지하고 지금은 굉장히 많이 변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몰랐구나. 그래서 오늘도 제가 얘기했지만 좀 더 공격적인 청년에 와닿는 현수막 정말 깨끗한 정치, 개혁의 정치를 원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공화당과 함께 합시다라든지 뭐 이런 청년에 와닿는 그러한 이제 여러 가지 목소리들을 또 홍보들을 좀 많이 하는 것이 좋겠다. 오늘 제가 최고위원회 때 우리 수석 최고위원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9월 27일 날 추석 전날 우리 공화당 이제 그 추석 인사 대국민 어쩌면 호소문 같은 우리 공화당 제가 추석 인사 말하고 우리 공화당의 강령 뭐 박근혜 대통령이 지어주신 강령을 그대로 실을 겁니다. 그리고 청년들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홍보 이런 부분들을 문화일보 전면 광고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광고를 문화일보가 27일 날 나오면은 그걸 좀 가판대 가면 많이 팔잖아요. 그거 다 해가지고 좀 여러 사람들이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 활동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지난번 우리가 전면 광고 우리 국정 운영 방향을 만들듯이 이번에도 그러한 전면 광고에 관한 그런들을 우리가 홍보용으로 많이 활용을 했으면 합니다.
9월 28일은 이제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선거일 개시 날입니다. 그래서 오전 10시에 우리 이명호 후보 출정식을 오전 10시에 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8일 날 연휴 첫날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마 뭐 선거가 이번에는 좀 복잡합니다. 뭐 이게 사면 복권대가 이 김태우가 나오고 또 민주당은 전략공천하고 야당도 지금 뭐 몇 개가 나와 있고 뭐 자유통일당도 나와 있고 뭐 이렇게 후보가 7명 후보가 나와 있고 우리 공화당 이명호 후보는 기호 6번으로 지금 열심히 운동을 하고 계시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대여섯 분이 명함을 돌리고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다인데 이제 선거가 들어가면은 자원봉사자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휴라서 걱정은 되지만은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내 한 사람이라도 더 가서 후보를 도우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주시고 28일 날 중앙당에 자원봉사자 민원실로 연락을 하면은 내가 예를 들어 선거 전체 자원봉사를 한다든지 내가 며칠간만 자원봉사를 한다든지 뭐 그런 민원실에다가 접수를 시켜주시면은 그걸 다 모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이게 연휴가 막 끼어있고 이래서 서울, 경기, 인천 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충남도 이제 전철 타고 다닐 수 있는 구간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65명의 자원봉사자가 필요하고 65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우리가 뭐 이렇게 돈을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정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연휴는 길지만은 우리가 선거 앞두고 있는데 뭐 연휴가 뭐 길다고 그런 연휴에 매일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중앙당도 10월 1일부터 완전히 내일부터 중앙당 실국장은 내일부터 투입이 되고요. 또 많은 분들이 연휴도 중앙당도 연휴를 10월 1일, 2일, 3일 연휴는 취소하고 다들 선거운동에 전념을 할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시고 또 참여 못하시는 분들은 우리 공화당이 지금까지 후보가 나가서 자금이 부족해가지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 지금 뭐 전체 들어가는 자금에 5분의 1 정도를 가지고 최소 경비를 가지고 그렇게 운영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 경비 정도, 그 정도의 선거 자금은 우리 중앙당이 좀 나서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시일반으로 후원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회의하면서 이렇게 뭐 2번, 3번 이렇게 한 적이 없는데 좀 답답해요, 제가. 당대표로서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정말 뭐 우리 공화당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뭐 이런 생각도 있고 그럼 또 한편으로 야 우리가 총선 치러야 되는데 총선 자금은 어떡하지? 뭐 이런 고민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정당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국가보조금을 받으면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5명만 더 가고 혹은 국회의원을 우리가 또 당선된 사람을 우리가 국회의원을 있으면은 몇 사람 다 뭐 수송 나간 사람들 다 올 수 있잖아요. 그럼 몇십억이 그냥 내려오잖아요. 그 과정이에요. 지금까지 75년 정당사에서 한 번도 우리 공화당 같이 자생적으로 만들어서 당원들이 자발적인 회비로서 6년을 운영해 가고 해서 그것도 선거법 문제든 부정부패 문제든 또 우리 당의 여러 가지 정당으로서 선관위에서 고발당하고 이런 부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공화당이 굉장히 투명하고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저를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들은 좀 저는 볼 때 뭐 저 사람들 정신이 없구나. 왜 저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소고발해가 지금 재판받는지 아세요?
근데 제가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것은 그만큼 당당하다는 거예요. 그게 왜 제가 그러냐. 여기 있는 지도부나 시도당 위원장님들이나 또 우리 당원, 일반 당원부터 다 우리 당원들이 그것을 저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왜냐면 우리 당원들이 스스로 힘들 때마다 붙잡아주고 조금 흔들리면은 당원들이 뭉쳐가지고 이렇게 막아주고 또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옳은 길이고 우리가 거의 뭐 그냥 우리가 진실 정의라고 쉽게 얘기하지만은 지금 보세요.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 정의가 승리하는 과정들이 오잖아요. 이것을 국민들이 이제 느껴야 돼요. 모든 정치사회,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정치사에서는 국민들이 대대적인 선거 개혁을 해버립니다. 이젠 그게 올 때가 87년도 헌법 이후에 87년도 이후에 몇 년이 지났습니까? 벌써 13년하고 23년, 36년이 지났잖아요. 87년 이후에 이 과정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제는 바꿔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특히 이번같이 양당이 저렇게 부패하고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1년 4개월 동안 싸움질만 하고 그 잘못은 야당이 크다고 해요. 왜? 거대 야당이잖아. 국무총리 문제. 국무총리 해임한 의결 우리나라 생겨 처음이에요. 검사에 대한 탄핵도 처음입니다. 이런 과정들, 일련의 과정들이 있지만은 거기에 왜 민주당보다 좀 더 능력 있게 집권 여당답게 왜 국민들에 파고들지 못했을까? 국민들이 팬데믹 이후에 기댈 데가 없어 너무 힘들어하는데 왜 보수 정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은 저렇게 지리멸렬하게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겁니다. 이제는 국민들께서 그 분노로 그치지 말고 표로서 심판을 해달라. 표로서 여러분들이 우리 공화당이 오른쪽에 있다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 공화당 극우가 아니에요. 우리 공화당이 강령이나 모든 우리 공화당이 지금까지 했던 일들은 극우에 제가 정치학을 했지만 저 극우라는 얘기를 그냥 정략적으로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듣는 거지 그렇지 않고 우리 공화당 상당히 우파 중에서도 오른쪽 중에서도 딱 중간에 있는 그러한 정당인데 오른쪽이 가져야 될 덕목이 특히 보수가 가져야 될 덕목이 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좀 더 반성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일들이 이제 벌어집니다. 이 몇 개월 안에 다음 총선까지 6개월 제가 볼 때는 3개월 4개월 이때 막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일들이야 할 정도의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할 텐데 그때를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된다. 그 지금도 여러분들 보십시오. 깨쳐 있는 젊은 사람들이 우리 공화당을 노크를 하잖아요. 노크를 한다고. 그 사람들이 누가 시켜서 들어온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몇 년간을 지켜보다가 입당을 한 이분 같은 경우 몇 년간을 지켜보다가 입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변화하는 모습들을 우리의 우물에 자꾸 가두면 안 된다. 우리의 건전적인 비판은 정당은 건전한 비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하고 음해하고를 구분을 못해요. 저는 그런 우리 공화당 당 동지들의 그 아픔이라 그럴까 트라우마도 이해를 해요. 처음에 조금 뭐 비판하는 듯이 하더니 음해가 다 나가가지고 저렇게 이상한 짓들을 하더라 하는 그런 경험이 있지만은 그렇다 해가지고 비판하는 부분의 기능을 없애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또 감안하면은 우리 공화당이 새로운 인재들의 영입이 대단히 많이 나올 거다. 또 우리가 국회 진출을 하는 순간에 무소속 출마자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우리 공화당으로 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그러면은 젊은 정치인들, 정치를 하고자 하는 젊은 사람들이 급속도로 우리 공화당으로 우리 공화당에 노크를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진다. 정치라는 그런 거예요. 한 번 어려운 과정이 있지만 한 번 딱 그 단계를 넘었으면은 어제까지는 우리가 이제 기밥하고 손 놔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을 이제 끝장내자 이런 때 갑자기 국민들이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의당이 국회의원 한석 얻는데 그건 20년 걸렸어요. 저는 우리 공화당이 이번에 큰 변화의 중심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런 보고요. 또 그 와중에 우리 공화당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지시고 또 옆에 동지들하고 막 싸우고 감정 있는 분들은 우리 공화당 동지로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분들끼리는 서로 화해하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화해를 해서 다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도당 위원장님은 오늘부터 우리 시도당 위원장님들하고 11시부터 사전회의를 합니다. 그러고 11시부터 하고 그 다음에 최고위원님들 하고 사전 최고위하고 그 다음에 이 회의 끝나면 이제 자문위원님들하고 또 자문위원단 회의를 또 가지고요. 이런 여러 가지 제가 이렇게 회의를 이렇게 다양하게 하는 이유도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좀 수렴을 해야 되겠다. 이미 우리 또 이진아님 같은 분은 우리 총선 준비 대책도 후원금 모집도 하고 100여 명이 또 벌써 일정 금액 이상을 내겠다고 약정한 사람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저는 우리 공화당 동지들 믿습니다. 그리고 또 힘들면 기도하면 또 다 들어주시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힘들어하지 마시고 우리 공화당의 변화의 길이 굉장히 다가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일정을 좀 말씀드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8일 날은 우리 그 이명호 후보 출정식이 오전 10시에 있고요. 그 다음에 10월 29일은 추석입니다. 9월 29일이 제가 9월 27일, 28일 얘기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26일 날 기양인사 하는 데도 있고 27일 날 기양인사 하는데 지방에서 기양인사 하는 분들은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쪽 수도권 서울 이쪽 경기 인천에 기양인사 하시는 분들은 강석으로 오셔서 좀 하셔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천절 집회는 없습니다. 그 대신에 10월 14일 태극기 집회하고 10월 26일 날 박정희 대통령 서거 44주년 추모 집회는 저희들이 가집니다. 그리고 10월 4일 날 오후 2시에 지금 오늘같이 똑같이 11시부터 회의를 시작을 해서 오후 2시에 연석회의를 10월 4일 날 갖도록 하겠습니다. 3시 반 다 됐는데 특별하게 예? 내일 저는 오늘 대구 제가 장보기 왜냐면 지역 관리도 제가 해야 되고 해서 오늘 밤에 내려가서 내일 장보기 행사도 대구서 갔습니다. 또 내일 행사하고 또 바로 올라와서 모레 또 우리 28일 날 출정식도 또 하고 또 내려가서 또 제가 또 장남의 장손이라서 또 추석도 모시고 그리고 또 서울 올라와서 선거운동에 합류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얘기 없으시면은 예 말씀하세요. 카린다 고민해 볼게요.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카렌다 이번에 여러 가지 오타도 있고 또 행사들이 너무 많이 집어넣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좀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른 일 없으시면은 3시 반이니까 매주 연석회의는 이렇게 2시부터 3시 반까지 회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오늘 연석회의는 이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길로 가자! 무통의 칼날의 도전! 국민들이여! 두려워!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외쳐라! 모여라! 손에 손을 잡고 외쳐라 우리 봉화당 동지여 모여라 희망찬 우리 공화당 승리의 함성을 함께 외쳐라 찬란한 대한민국 빛나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구출하자